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정명석. 수색작전 중 통역 간의 누이를 만나다. 태양이 서산에 기울자 땅거미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야간 매복작전에 들어갔다. 모기떼들은 인간 냄새를 맡고 잔인 무도하게 달라붙었다. 물로 된 모기약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해도 바람이 불어 증발하니 효과는 약을 발랐을 때 그때뿐이었다. 5일 동안 작전은 계속되었으나 별다른 상황이 없었다. 작전이 계속될수록 우리 중대는 맹호 부대가 수색 작전을 하며 밀고 내려오는 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정보에 의하면 이 지역에 사는 자들이 주민같이 보이나 모두 베트콩들이라고 했다. 산 기슭에 여기저기 띄엄띄엄 집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거의 빈집들이었다. 예전에는 민간인들이 농사짓고 사는 지역이었으나 모두 이사가 버리고 베트콩 게릴라들이 사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손질되어 있었고 따먹은 흔적들이 많았다. 작전 지역을 배치받으면 중대는 각 소대로 작전 지역을 나누고 소대는 각 분대별로 수색 지역을 나누고 분대는 각 조별로 2인 1조 혹은 3인 1조로 행동하여 수색 작전을 한다. 한 명은 엎드려 보이지 않는 데서 어모 사격을 준비하며 기치를 벌이고 있고 2명은 수색하러 빈집이나 위험한 장소로 접근해 들어간다. 나는 가까이 지내던 유근태 병장과 한조가 되어 산 밑에 빈집이 있어 수색하기로 했다. 먼저 수색 계획을 세우고 50m 떨어진 곳에서 박박 기어 접근해 들어갔다. 등에 식은땀이 나고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대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 베트콩들은 한국군에게 대항해봤자 화력이 부족하여 당할 수가 없다. 고로 숨어 있다가 한국군이 오는 것을 보면 먼저 쏘고 도망가는 것이 그들의 전술이다. 그러하기에 집 수색 작전을 할 때 특히 위험하다. 바나나 나무가 여기저기 무성한데 손이 간 흔적이 있고 또 손바닥 같은 길이 나 있는데 잡초로 덮였으나 바닥에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었다. 베트콩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확실했다. 낮은 포복으로 관찰하고 인기척을 살피고 또 살펴보았다. 잡초 속에 둘러싸이고 싱싱한 바나나 나무로 덮여 지붕만 슬쩍 보이는 외딴 집이 하나 있었다. 손바닥만한 길을 따라 살살 기어 들어가 보니 10m 가까이 접근하니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짝 긴장이 되어 엎드려 목을 쭉 내밀고 들어보니 여자 소리가 간혹 들렸다. 낮게 포복을 하면서 계속 그 집을 우회해서 뒤쪽으로 집까지 접근했다.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사람이 보였다. 부엌에서 여자가 밥을 퍼 큰 광주리에 담고 있었다. 이야, 사람이 많은가 보다. 번뜩 생각했다. 뒤에 기어오는 유병장에게 말해주었더니 놀라 순간 눈빛이 변했다. 우리는 손에 땀을 쥐고 긴장했다. 내가 기어 들어가서 동태를 살피다가 덮칠 테니 너는 여기서 총구를 겨누고 어모 사격 준비를 하라고 했다. 상황을 살피기 위해 조금 더 관망한 후 후다닥 일어나 였다 일행! 하며 손들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자는 깜짝 놀라 밥을 푸던 주걱을 땅에 떨어뜨렸다. 질겁하여 두 손을 들고 서 있었다.
손을 든 그 여자에게 베트콩이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옆에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어리벙벙하다가 무서우니 울었다. 또 다른 베트콩들이 있느냐고 물으니 손짓을 하며 완강하게 없다고 하였다. 밥이 큰 광주리에 한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니 적어도 20여 명이 먹을 만큼 되었다. 하얀 쌀밥이었다. 정말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시골 간장 들이붓고 김치 넣고 썩썩 비벼서 푹푹 떠먹고 싶었다. 내가 손짓하여 유병장도 왔다. 유병장은 밥을 보니 분명히 금방은 베트콩의 소굴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 많은 밥을 누가 먹냐고 자꾸 캐물었다. 이 여자는 자기네들이 먹는다고 했다. 유병장은 바싹 마른 여자와 두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걸 다 먹느냐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며 배를 쿡쿡 찔렀다. 나는 유병장에게 이 여자는 민간인 같다.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가져다 주는 것 같다 라고 했다. 유병장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베트콩이야. 다 싸 죽여야 돼. 위험하니 빨리 싸 죽이고 가자 했다. 집은 잡초에 쌓여 허술한데 솥은 번질번질 윤이 났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밥을 해먹고 사는 것이 확실했다. 이 많은 밥을 누가 먹으랴? 반드시 이 밥을 먹는 자들이 있다. 바로 숨어있는 베트콩들이구나 라고 판단했다. 유병장은 이 여자는 베트콩이 틀림없다며 빨리 싸 죽이자고 또 말했다. 나는 여자에게 총도 없는데 왜 싸 죽이냐고 하며 그냥 끌고 가자고 했다. 이에 유병장은 성질을 내면서 지금 베트콩들이 다른 곳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생각 안 하냐고 하며 바짝 긴장하며 엎드리자고 했다. 사실 우리는 위험한 곳에 와 있는 것이었다. 방에 누구 있냐고 여자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없다고 했다.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특별한 살림살이도 없는 지저분한 방이었다. 유병장과 나는 이 여자가 밥을 퍼서 어디로 가는지 아까 조금 더 살펴볼 것을 했다. 하지만 순간 밥을 퍼서 사라지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서두른 것이었다. 말이 안 통하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다. 작전 지역에서는 빨리 상황 판단을 하고 속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체하다가 베트콩한테 잘 당한다. 유병장은 여자를 죽이지 않으려면 빨리 다른 행동을 하자고 했다. 나는 내가 엎드려 경계하고 있을 테니 빨리 소대본부에 연락하여 통역관을 데리고 오면 어떻겠냐고 했다. 나는 바짝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유병장은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 소대본부에 가서 소대장에게 연락을 했다. 대기에 딴 듯이 번개처럼 통역관을 데리고 왔다. 나와 유병장은 엎드려 경계를 하고 통역관은 여자를 보더니 하나씩 물어보았다. 여자는 인상을 쓰며 손짓을 하면서 강력히 부인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저 여자 저러다 며칠 전 맞아 죽은 베트콩처럼 얻어맞고 죽지 하며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35살 남짓해 보였다. 조금 있으니 이상한 분위기가 바뀌었다. 통역관은 그 여자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었다. 나는 유병장을 툭 치며 저 새끼 옛날 애인 만났는가 봐. 수상하지 않냐? 했다. 우리는 헷갈렸다. 유병장은 친척인가? 아는 사람인가? 했다. 궁금하여 쫓아가 확인하니 15년 전 베트콩이 잡아간 자기 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깜짝 놀라고 감격해서 정말이냐고 물으니 통역관은 울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말 꿈의 실현이었다. 나와 유병장은 기뻐서 여자에게 악수를 해주었다. 그리고 급한 것을 빨리 물어보라고 하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경계를 서며 쳐다봤다. 10분 이상 가도 대화가 끝나지 않아 다시 가보았다. 주의가 위험하니 빨리 하라고 재촉했다.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통역관이 자기 누이에게 한국군에게 자수하여 이곳에서 나가자고 해도 듣지 않고 또 베트공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도 알려주지 않는 눈치였다. 나와 유병장은 화가 나서 총을 대며 빨리 말 안 하면 죽인다고 다그쳤다. 시간을 끌면 베트공들이 주위에 나타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통역관이 누이의 손을 잡고 자꾸 물으며 말 안 하면 한국군들이 죽인다고 하니 그제야 손짓을 하며 베트공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알고 보니 점심밥을 만들어 베트공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다 주려는 중이었다고 했다. 이에 디 소장에게 무전하여 즉시 보고했다. 소대장이 오고 온 소대원들이 조용히 집결했다. 동력관을 통해 들어보니 베트공들이 지금 저기 잡초밭 속에 방 한 칸만하게 땅굴을 파놓고 거기서 15명 이상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자는 그들을 위해 밥을 해주고 수발을 들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위안부 여자였다. 이 여자가 자기와 같이 살던 자들을 죽이라고 가르쳐 주기까지는 너무나도 생각이 깊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다. 15년이나 그들과 살았기 때문이다. 베트공들이 밥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랫동안 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니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여자가 귀뜸을 해주었다. 아멘.